자, 대한의 독립 내력. 자, 독립정신의 26장이고요. 책이 있는 분이 별로 안 보이네요. 자, 책을 구입하십시오. 우리나라 자유우파가 책을 구입을 안 해서 이 우파 출판사 생태계가 무너져 간다고 그러죠. 자, 감사합니다. 자, 대한은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인사이트를 배우는 시간이죠.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5천여 년 동안에 당당한 독립 강국이었다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1900년 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쓸 때 우리가 독립 강국이었어요?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어떤 이유와 무슨 근거로 우리는 단군 이래 5천년 동안 당당한 독립 강국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침공을 많이 당하긴 했죠. 고구려 시대에도 수양제가 13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장태종이 10만 3천의 대군을 이끌고 또 침략을 하기도 했고요. 고려 시대에 넘어왔다고 해서 고려가 사실은 북벌 정책을 하면서 많이 영토가 확장이 됐지만 그래도 그래서 송나라 영종 때에는 사신을 보내서 서로 왕래를 자주 했고 또 원나라 시대에는 고려와 원이 합공을 해서 일본을 침략하기도 했어요. 뭐 본토까지 진입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나라를 구했던 우리 역사 시간의 영웅 기억나죠? 을지문덕, 살수대첩, 네, 또 연개소문. 자, 이런 장군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또 고려에 들어와서는 고려의 문학을 중국의 송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하였다고 했는데 중국 역사상 송나라는 어마어마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때예요. 유럽 쪽에서도 송나라의 번영을 부러워했을 정도로 그런 번영을 누렸던 그 시대가 송나라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송나라 시대에 고려의 문학을 부러워해서 문장가들을 사신으로 보내면 융송이 대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등한 그런 관계를 맺었었다. 또 원과 고려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모도 서격작전 이런 걸 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못 살고 수탈을 당하기만 한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자,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면모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했냐면 병력에서 위험을 보이기도 했다. 당이 중국이 누구 우리나라에 군대 좀 보내 하고 보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주 국방력을 발휘했었던 적이 있었다. 두 번째는 외교로서 평화와 전쟁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를 여기 안 돼요? 외교를 잊지 않고 세력을 다투었다. 네, 우리나라가 외교력도 굉장히 탁월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포항소 경문 역사 시간에 나왔을 건데 답을 못 맞췄어요? 자, 글 하나로 오랑캐를 이렇게 난을 진압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죠. 중국과 연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고 왔을 때 우리는 사실 도와줄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외통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 쪽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홀로 저들을 대적하여 번번이 승정한 역사가 적지 않다. 여러분들은 역사 시간에 어떤 걸 배웠나요?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했어. 그래서 이렇게 도망갔어. 포로로 세자가 잡혀갔어. 국민이 희생당했어. 이런 나라야라고 배웠어요? 아니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보았던 것처럼 물론 침략을 당해서 어려웠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국방의 힘과 외교의 힘을 발휘해서 나름의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웠다. 어떤 관점으로 배우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역사가 바른 관점이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떤 역사를 배우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각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서 부강함으로 나아가길 힘썼다면 그 당시 영국이 부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뭘 못했다? 후세를 키워내는 것을 잘 못했다라는 안타까움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이게 슬프다. 이건 오후 통자를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읽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요? 멀리 생각을 못하고 한갓 입속을 위했다. 그러니까 조정 대신이 당파 싸움이 엄청 심했었죠. 권세를 다투고 시기하고 잔해하고 영웅등용을 안하고 부패한 선비들이 인심을 결박하여 스스로 잔약해졌다. 대표적으로 이순신 기억나나요? 우리는 이순신을 굉장히 영웅으로 생각하고 정말 영웅이지만 이순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알고 계시죠? 오히려 백의종군도 해야 되고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대표적으로 명정과 충신들이 일어나서 적군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도 하고 승전도 했다. 그래서 수많은 영웅들이 그 속에서 시기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적은 내부에 있다. 그쵸? 자, 병자호란은 어땠나요? 자, 삼전도의 굴력이라고 아시나요? 자, 쳐들어왔어요, 중국이. 그래서 인조가 맞나요? 도망을 가다가 강화도로 같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가족을 먼저 보냈다가 못 가고 결국은 삼전도에서 무릎 꿇고 중국 그 사신 앞에서 절을 하고 중국에서 요구하는, 그 전까지는 형제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군신의 관계로 바뀌는 굴욕을 당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사막사의 충절이라는 기계를 꺾지 않았던 충신이 나왔고 그랬었으나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갔죠. 그래서 물론 수모를 당했던 역사가 이렇게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 슬픈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키우자 라는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냐? 도학을 숭상하는 자들이 국가에 입힌 폐해가 말도 못한다. 그렇죠? 성리학 기억나나요? 유교를 숭상하고 도를 숭상하고 명분을 숭상했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 조선 백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천명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명나라를 거역하면 우리가 의리가 없는 겁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의론을 앙화, 위망을 재촉한다.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려고 그래요? 왜 명나라에 반기를 듭니까? 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립국이라고 선언한 갑오개혁 이후까지도 천국을 배반하고 독립국이 되는 것은 의리가 없는 일이라고 함. 얼마나 국제정세를 못 읽었으면 끝까지, 그쵸? 저런 입장을 취해서 결국은 망했죠. 중국의 연호를 없애고 건양이나 광모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만든 책력은 보려고 하지 않음. 심지어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한글을 언문이라고 해서 아주 못 배운 일반 서민들이나 쓰는 거지 양반들은 쓸만한 게 못 되라고 해서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호를 내려주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건양, 광모라는 연호를 쓰자라고 했는데도 에헤이 그거 안 되라는 생각을 주장했다. 누가요? 도학을 숭상하는 이들이. 그래서 거의 300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치욕을 당했고요. 성주 명왕과 충신 의사들이 북벌을 계획으로 전쟁 준비를 하였으나, 그러니까 북벌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고구려 때의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 갔는지 지도에 기억나요? 한반도 지도? 만주까지 넘어갔었죠? 고려시대에도 엄청난 북벌을 우리가 계획했었어요. 그 모든 거를 무엇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이 도학을 숭상하는 성리학을 추종했었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종북주사파라고 하는데 중국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제2의 대한민국을 도약해야 된다. 라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